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18 한번 가보세요. 118페이지. 요즘 또 뭐 이게 또 마스크 가드라고 또 이게 있어요. 이렇게 이 속에다 플라스틱을 집어넣으면요. 마스크랑 입이 이게 떠요. 원래 이게 안 움직였는데 오늘 자꾸 움직여요, 지금. 그래서 이제, 자, 보시고, 세법선이 알려주더라고요. 좋다고. 샀어요, 또. 자, 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목 변경 가보세요. 자, 118 보시고, 일단 용어 정의 보세요. 여기 118페이지. 자, 지목 변경 보시고, 용어 정의.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포인트가 뒤에 있어요.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이렇게 이제 찍어놓고,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대상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자, 첫 번째 요거죠. 자, 지목 변경인데, 소유자 지목을 함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꼭 이 말 와야 돼. 법령에 따른. 또 법령 그거 와 있죠. 국토법 와 있죠. 국토법 등. 자, 그럼 체크하세요. 법령에 의한 형질 변경 됐고, 그 뒤에 중요해요. 공사가 준공된 경우. 자, 준공은 무슨 말? 사업이 끝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업이 끝나면 지목은 바꿔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법령에 따른 체크하고 형질 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때 됐고. 그럼 두 번째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 자, 보시고 이제 토지 용도 바뀌면 지목이 바뀌죠. 문제는 여기에요. 건축물의 용도 바뀌면 지목이 바뀌어요? 바뀌어. 저건 낫잖아. 뭐 저건 뭐 아니길. 근데 이게요. 의외로 쏘가요. 시험 보러 가면. 자, 사건 보세요. 사건. 여기가 이제 자, 보세요. 자, 무슨 초등학교 분교예요. 자, 초등학교 분교. 그러면 자, 초등학교 분교는 지목이 뭐다? 학교 용지죠. 근데 학교가 폐교했어요. 이제 폐교하면 이 토지는 지목이 바뀌어요. 자, 뭐로 바뀔까요? 학교 아니죠? 잡종지예요. 이제 잡종지니까 요거를 개인이 사가지고 별장으로 써요. 자, 별장으로 쓰면 지목이 뭐로 바뀌어요? 대로 바뀌죠. 토지는 변한 게 없죠. 뭐가 바뀌었다? 건축물의 용도 바뀌었어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요 문장이요. 의외로 쏘가요. 시험 낼 수 있어요. 토지의 용도 변경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나 건축물 용도 변경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나오면 틀린 말입니다. 건축물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그럼 세 번째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할 때 체크하고. 자, 도시개발 사업할 때. 자, 중요한 거.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해요. 근데 뭔가 하면 공사 준공 전 합병을 신청하면 지목도 같이 바꿔줘요. 어차피 합병하는 김에 지목도 바꿔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포인트 보세요. 원칙은 여기죠. 공사가 준공된 때 이게 원칙이고. 근데 문제는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언제? 공사 준공 전에도 지목을 바꿔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대상 토지 3개 딱 체크하셔야 돼. 대상.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자, 법령에 의한 형질 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때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 세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할 때 공사 준공 전 포인트죠. 합병을 신청하면 모두 바꿔준다? 지목도 바꿔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대상 토지 3개 딱 보셔야 돼. 됐고. 자, 그 다음 지목 변경은 신청 의무기간 얼마? 60일의 의무기간이 있고 체크하면 되고. 서류는 일단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 지목 변경은 지적 측량을 해요, 안 해요? 지적 측량 안 해요. 뭔가 하면 지목이 바뀌는 거랑 면적이 관련이 없다 그 말이죠. 대신에 정말로 지목이 바뀌었는지 나가서 확인은 해요, 말아요? 해야죠. 그러면 지목 변경은 지적 측량 안 하고 대신에 뭐 한다? 토지 이동 조사한다 그래야지. 자, 무슨 조사? 토지 이동 조사. 또 똑같아요. 여기 마찬가지. 동자를 용자로 바꿔치기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이 또 그러죠. 설마 그렇게 내려고 4번 나왔어요. 잘 나와요. 중요해요. 이게 뭔가 하면요. 이 뜻이에요. 민법은 판례가 있죠. 근데요. 공간정보법은 판례가 없어요. 판례가 없으니까 뭐밖에 못 내요. 법밖에 못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장난치는 거 이렇게 용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명칭 체크하셔야 되고. 그럼 또 내가 토지를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면 지목은 바꿔야 말아요. 안 바꾸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안 바꾸고 대신에 요거 우리가 그 지목 표명할 때 무슨 원칙이라 불렀죠? 그렇지. 영속성의 원칙.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그랬죠. 이제 그래서 뭐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게요. 119페이지고 4번 보세요. 4번에 끝에 정리 방법. 거기서 1번, 4번에 1번 지적 측량할 실시할 필요 없고, 그 뒤에 이제 뭘 해야 한다? 토지 이동조사 체크하면 되고, 이렇게. 그 다음 3번 질문이에요. 일시적, 임시적 용도 변경 바꿀 필요 없죠? 가로 속에 무슨 원칙? 영속성의 원칙.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두 개 정도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여기 이제 대상 토지 이거 잘 보시면 돼요. 대상 토지 하나 됐고. 그 다음 또 이제 그 뒤에가 넘어가서 이제 자, 체크하세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자, 뭔가 하면 내 토지가 바다가 됐어요. 내 토지가 이제 바다로 변하면 더 이상 지적 공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등록을 말소해야죠. 이게 이제 해면성 말소. 이렇게 표현하고 줄여서 이렇게 불러요. 해면성 말소. 일단 사건 보세요. 사건. 자, 바다가 토지에 이렇게 이제 10회 전, 이제 11회 전, 12회 전이다. 3필의 토지. 자, 아침에 딱 나갔더니 바닷물이 쭉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자, 바다에 잠겼다. 여기는 이제 토지다, 바다다. 바다죠? 자, 바다인데 보세요. 바다인데요. 여기가 원상 회복이 가능해요. 그럼 말소해요, 말아요? 안 하겠지. 자, 또는 지목이 전이었죠. 바닷물 들어왔어요. 바뀌었어. 염전으로. 그러면 전인 토지가 염전으로 변하면 무슨 대상? 그때는 지목 변경이죠. 요건이 두 가지예요. 요건이 첫 번째는 일단은 바다가 됐고, 첫 번째 원상 회복할 수 없을 때, 두 번째 다른 지목으로 변경이 불가능할 때, 이때 이제 말소시키자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근데 가끔 장난을 이렇게 쳐요. 자, 여기를 이렇게 장난쳐요. 자,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 또는 하천이 된 경우 이렇게 나오면 OX. 왜 X? 하천. 그치? 보세요. 내 토지가 하천으로 변하면 무슨 대상? 그거는 지목 변경 대상이죠. 여기는 뭐만? 바다만. 그래서 장난을 그렇게 쳐요. 그래서 이 바다라는 말이 하셔야 돼. 이제. 하천은 포함 제외? 제외. 이제 보세요. 일단 바다가 됐고, 바다 됐는데, 이거 이제 원상 회복할 수도 없고, 지목 변경도 불가능해요. 그때 이제 말소해야죠. 자, 그럼 비교. 일단 첫 번째요. 해면성 말소할 때는 지적 측량을 할까요, 말까요? 자, 보세요. 여기 10회 전이죠. 이거 다 빠지고 한 개도 없죠. 이거 측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측량 딱 해가지고 소유자한테, 야, 니 땅 거 되게 크더라?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자, 근데 보세요. 토지가 이렇게 바다에 다 빠진 게 많아요? 일부 빠진 게 많아요? 일부 빠진 게 많아. 그러니까 측량할 필요가 있죠. 이거 아셔야 되겠어요. 이제 해면서 말소도 지적 측량 대상입니다. 첫 번째고. 자, 그럼 절차 볼게요. 일단은 바다가 됐어요. 문제가 온 거는 소유자가 바다가 된 거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가 이제 바다로 변하면 소관청이 먼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줘요. 말소하라고. 그럼 이제 소유자는 얼마 이내에 말소한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토지 이동은 다 60일이었죠. 여기는 90일이에요. 자, 보세요. 소유자가 이제 갑이랑 을이랑 병이죠. 얼마나 가슴이 아파. 날짜를 30일 더 줘. 30일 동안 뭐 하라고? 소주 먹으라고. 합의 얼마? 90일. 90일이에요. 문제는 이제 90일인데요. 소유자가 90일 내 말소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90일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소관청이 직권말소. 또 이제 직권말소 시키고 말소한 사실을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알려는 줘야지. 그래서 직권말소 시키고 그 결과를 누구에게 알린다?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 자, 이거 빠뜨리면 안 돼요.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입니다. 풍자입니다. 여기 바다니까 앞으로 이제 관리를 누가 해라? 국가가 해라 그 말이지. 이제 알려주고. 일단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났는데 그 후에 한 3년 지났어요. 그랬더니 바닷물이 쭉 빠졌어. 다시 토지가 다시 딱 만들어지면 요 토지 이제 회복은 누가 해요? 자, 요거는 바다가 토지로 변한 거죠. 우린 요걸요 신규 등록으로 봐요.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회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절차 보셔야 돼. 그래서 요 절차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렇게 이제 됐고. 그 책에 줄 볼게요. 일단 자 120페이지 제일 끝에 줄. 120 제일 끝에 자, 소유자는 얼마 이내 말소한다? 90일 체크하고 옆에서 3번 체크하세요.
직권 말소. 자, 90일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관청이 뭐 한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소관청에 직권 말소 체크하고. 그 다음 이제 4번에 1번. 지적 소관청은 체크하고요. 소관청은 말소된 토지가 다시 토지로 된 경우 회복송할 수가 있다. 토지 회복은 주체가 누구예요? 지적 소관청은 그 말이죠. 됐고. 그 다음 5번. 말소나 회복 등록에 대한 통지. 자, 체크하세요. 지적공부의 도성을 말소 또는 회복한 때에는 그 결과를 누구? 소유자 및 그다음 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합니다.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분이 질문하러 왔어요. 공유수면 관리청 어디냐? 똑같아요. 지적소관청이라. 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명칭이 다 바뀌었지. 요 이제 공유수면 관리청 통지합니다. 그래서 절차 한번 쭉 보시고요. 절차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오고요. 자, 또 이제 요거 30회 때 시험 나왔어요. 30회 때. 이렇게 나왔죠.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에 소유자는 60일 내에 말소해야 한다. 그게 30회 시험 문제예요. 60일이 아니고 90일 나와야지 이제. 그래서 자, 다시 볼게요. 지금 6개 나왔어요. 자, 지난 시간 4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금 나온 게 합병과 해면성 말소 6개고. 자, 보세요. 30회 시험 때 2개 나왔어요. 30회 때 합병이 하나 나오고 말소 하나 나왔어요. 30회 때. 작년 시험에는 그거 나왔어요. 등록 전환. 그럼 이제 올해는 뭐 나올까요? 또 뭐 합병 파트 또 나오겠지 뭐. 이렇게 합병. 또 이제 해면서 말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토종 사유는 6가지인데요. 주로 시험 나온 거는 3가지예요. 등록 전환, 합병, 또 하나 해면성 말소. 이게 시험 잘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정확히 좀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됐고. 여기까지가 이제 대표적인 토지동 사유였어요. 대표. 자, 그리고 이제 아까 한 거. 자, 그 뒤에 가보세요. 자, 122. 7번에 제가 하나 더 적어놨어요. 토지의 특수이동 이렇게. 자, 등록상 오류정정. 요것도 토지동 사유예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 명칭 변경. 자, 또 여기서 행정구역 명칭이 뭐예요? 요게 소재야, 소재. 그러면 소재 변경도 토지동 사유도 아니다. 소재도 토지 표시죠? 그럼 토지동 사유예요, 이렇게 이제. 그럼 또 하나지 뭐 축척 변경. 이거 다 이제 토지동 사유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토지동 사유는 무지무지 많아요. 우리가 이제 6개를 뽑아서 본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자, 그 다음 옆에 가시면 제 3절 축척 변경 와이죠? 이것도 이제 엄밀히 말하면 토지동 사유예요. 사유고. 자, 이렇게 할게요. 일단 그 기출 마크 보세요. 10년간 몇 문제 나왔어요? 10년간 7문제 나왔어요. 얘도 뭐 거의 매년 하나씩 나오는 부분이죠. 이제 됐고. 그래서 이제 요 축척 변경 이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꼭 보시고 칠판 한번 보세요. 일단 제일 먼저 이제 그거 체크해 볼게요. 축척 변경의 대상 의. 자, 체크하세요.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종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 두 개 체크하세요. 첫 번째는 지적도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세요. 또 하나 문제점은 작은 축척을 큰 축으로 옮기면 정밀도는 좋아져 나빠져요?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축척 변경. 2개 체크하세요. 첫 번째 지적도, 두 번째 작은 축척을 큰 축척 이렇게 체크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요거 와야죠. 대상 토지 와야죠. 대상 토지인데 대상 토지를 이렇게 2개로 표현해요. 도면에 정밀성과 통일성 그래요. 자, 책 보세요. 여기 일단 그 대상에서 1번 보세요. 자, 잦은 토지동으로 일패 규모가 작아서 소축적으로는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에 따른 정리가 곤란한 경우. 자, 이게 뭔가면요. 자, 우리 토지 있잖아요. 도면에요. 근데 그 토지를 자꾸 쪼개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나타날 수 없을 수 있죠. 그때 이제 그 지역은 크게 옮겨 그리자 그 말입니다. 그거를 여기를 이제 첫 번째 도면의 정밀성 그래요. 옮겨 그리면 더 정밀해지겠지. 그럼 두 번째, 자, 2번 별표 치시고, 자, 하나의 지번 비교적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을 때, 서로 다른 축척이죠? 그 이제 두 번째를 도면의 통일성 그래요. 통일성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거 아셔야 돼요. 통일성이라는 말. 이제 사건 보세요. 여기가 이제 자 보세요. 우리나라 과거 구도시예요. 우리나라는 과거 구도시는 대부분 축척이 얼마? 아직까지는 요게 제일 많아요. 1000분의 1이 제일 많습니다. 됐고 여기를 잘라서 여기를 도시화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도시화 사업이 끝나면 축척은 얼마로 그린다? 가장 정밀하게 500분의 1.
됐고. 그럼 문제는요. 한 개의 지역 내에서 한쪽은 500분의 1, 16분의 1이에요. 그럼 도면에 통일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때는 뭐로? 그치? 자, 작은 축척을 큰 축으로, 이거죠. 그럼 여기 1200분의 1, 요 지역을 얼마로 그린다? 500분의 1로 그리자, 그 말입니다.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축척 변경이에요. 중요한 거는 주의하세요. 앞으로 축척 변경은요, 일필지 변화가 아니에요. 한 개 지역. 이 지역 전체를 얼마로? 500분의 1. 요게 축척 변경이에요. 중요한 게 축척 변경은 일필지 변화가 아니고 뭐다? 한 개 지역의 변화, 지역의 변화. 그 의미를 아셔야 돼. 됐고. 두 가지예요. 정밀성과 통일성. 이제 또 하나 보세요. 그러면 요 지역을 이제 500분을 옮겨 그려야죠. 이거 축척 변경인데, 여기는 이제 절차가 또 하나 있어요. 자, 우선적으로 거치는 사전적 절차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 자, 3개 나와요. 자, 첫 번째. 자, 보세요. 첫 번째는 해당 지역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 3분 이상의 동의 받아야 돼요. 3분 이상의 동의 받고. 그럼 두 번째는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요.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 또 하나 이제 관할 시도지사 승인까지 받습니다. 문제예요. 절차가 되게 복잡하죠. 자, 여기 보세요.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 3분 이상의 동의를 받고. 그럼 어디에 의결?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 거치고. 또 하나 이제 관할 시도지사 승인도 받아야 돼요. 절차가 복잡하죠. 자,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제가 과거 구도시입니다 그랬죠. 그 문제가요. 과거 구도시를 그냥 그대로 두고 도면만 500분의 1로 그래요? 아니면 500분을 할 거니까 여기를 도시화 사업을 같이 해버려요. 그렇죠. 사업을 두 번 할 수 없죠. 그럼 이거예요. 뭔가면 구도시 지역을 도시화 사업을 해서 축척을 500분의 1로 옮겨 그리면 요거 시간이 얼마쯤 걸릴까요? 자, 보세요. 안양평촌 아시죠? 안양평촌이 우리나라에서요 제1호 축척 변경 사업 시행지역이에요. 그러면 1호 사업은 되게 좋아요. 뭐가 좋아요? 1호 사업은 시범 케이스죠. 혜택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안양평촌이요 축척 변경 사업이요 9년 반 걸렸어요. 이거 금방 안 끝나요. 이거 오래 걸리죠. 뭔가면 그러면 축척 변경 얘는 여기 살고 있는 소유자 권리를 침해 우려가 있죠. 그래서 절차를 이제 엄격히 잡은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 3분 이상의 동의를 받고. 그 어디 의결?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또한 이제 관할 소유자 승인까지 요합니다. 승인 받으면 이제 사업 들어가야죠. 이제 보시고 이제 이렇게 할게요. 이 절차가 되게 좀 복잡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일단 내용은 좀 이따 보시고요. 그 책에서 129 가보세요. 129페이지 제가 저 절차도 그려놨어요. 절차도. 그래서 절차도 먼저 흐름을 쭉 잡으세요. 129. 그 책은 좀 다시 제가 줄 거드릴게요. 절차도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절차도 이제 첫 번째 요건 나오고 절차 나와 있죠. 자, 그다음 보세요. 승인 받으면 사업 들어가야죠. 사업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제 요게 와야 돼 이제. 축척 변경 시행 공고가 와야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절차 들어 첫 번째 이제 축척 변경 시행 공고 체크하세요. 요 시행 공고는 날짜가 얼마 이상. 이제 20일 이상 체크하고. 그 박스 보세요. 그림으로. 시행 공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토지 소유자의 경계 표시 의무가 있어요. 자, 경계 표시는 얼마 이내 한다? 30일 이내에 체크하고. 30일. 자, 이유 보세요. 인접한 토지 이렇게. 여기는 갑의 토지랑 을의 토지예요. 확대시켜 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갑의 토지랑 을의 토지인데 이 토지 경계는 국가가 잘 알아요? 소유자가 잘 알아요? 아니, 소유자가 잘 알아요. 누구에게? 이제 소유자에게 표심을 전놨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죠. 갑과를 표시해야죠. 우리 경계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소유자의 경계점 표시는 얼마 이내? 여기가 30일. 이렇게 되고. 그럼 또 하나 보세요. 자, 경계 표시한 후에. 자, 그럼 이제 경계 요거 이제 이상 있냐 없냐를 확인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확인을 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축척 변경할 때 하는 측량은 무슨 측량? 그렇지. 축척 변경 측량하는 거지. 시간 했어요? 그때 이상 없어. 그럼 경계를 이렇게 보세요. 이제 삐뚤삐뚤 둬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죠. 잘라줘. 이렇게. 앞으로 경계는 이렇게 해라. 그럼 이제 측량하고 토지 표시 정했죠? 문제가 있어요. 이 토지는 원래는 누구 거? 을 거죠. 이렇게 자르면 누구 거예요? 갑 거예요. 그 을.
이제 축적평 하는데 사업 뺏겼죠. 아주 쿨해요. 필요하면 가지세요. 말아야 돼? 돈 받아야 돼. 돈 받아야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면 자, 여기는 늘어나고 줄었죠. 이제 서류 만들어야 돼. 이때 나오는 게 지번별 조서라 불러요. 체크하세요. 지번별 조사 작성합니다. 이제 서류에 적어줘요. 자, 이렇게 해요. 이제. 자, 갑의 토지는 50제곱미터가 늘어났다. 이렇게. 을의 토지는 50제곱미터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그러면 지번별 조서. 이 조서에는 어떤 사항 기록한다? 필지에 증감 면적을 적어줘야지. 증감 면적을 적어주고. 그럼 요걸로 이제 청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죠. 면적 늘어난 값은 돈 내야죠. 을은 돈 받아야죠. 그게 이제 청산이에요. 이제 청산이고. 이제 절차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첫 번째가 청산금을 산정해야 돼요. 청산금 산정. 자, 여기서 보세요. 산정하는데 여기가 조금 복잡해요. 구조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여기가 이제 지적 소관청은 그래요. 지적 소관청은 축처 변경 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 공고일 이때 기준이에요. 각 지번별 재무상 의혹을 조사해서 축변위에 통지한다 나왔어요. 다시 보세요. 소관청이 조사해서 축처변위에 통지했습니다. 그럼 새로운 청산금은 이제 결정은 누가 할까요? 그렇죠.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축변위가 의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 그 부동산 책을 보면요, 왜 그런 말 나와요. 유명한 말이 있는데 무슨 사업은 지가를 2번 올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사업은 지가를 2번 올린다. 그럼요. 자, 사업할 때요. 지가가 언제 오를까요? 이렇게 해요. 이제 지가가 이제 쭉 나가다가 어느 동네 사업한 데다가 소문이 딱 뜨잖아요. 확 올라요. 이렇게. 그러다 또 이제 아무 없잖아요. 그럼 평화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하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뭔가 하면 보세요. 요 산정을 딱 하는데 지금 시행 공고일 기준이죠. 시간이 쭉 흘렀죠. 일반적으로요. 지가가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갈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중요한 게 요 소관청이 이제 옛날 금액 알려준 거예요. 요 바탕으로 새로운 청산금은 누가 결정한다? 소관청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 결정이 딱 됐고 결정됐고 그러면 이제 요 청산금을 이제 그다음 공고해 줘야 돼요. 자, 청산금 공고 기간 얼마 이상? 여기 15일 이상 체크하고. 자, 공고란 말은 게시판에 써붙였어요. 자, 갑은 얼마 내고 을은 받아가라. 써붙이면 갑과 을이 그 금액 알아요?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갑과 을에게 통지를 해야지. 이걸 이렇게 불러요. 청산금의 납부고지와 수령통지. 요거 이제 공고일로부터 얼마 이내? 20일 이내. 20일 체크하면 되고. 통지 왔죠? 통지 왔는데 청산금이 기분 나빠요. 너무 많다. 너무 적다. 그럼 이제 청산금에 이의신청해야죠. 그럼 이제 청산금이 기분 나쁜 사람은 청산 이의신청. 자, 얼마 이내에 누구에게 한다? 이제 1월 이내에 누구? 지적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소관청이 하고. 그럼 요거에 대한 심의 의결은 얼마 이내에 누가 한다? 1월 이내에 축변위가 합니다. 자, 재밌는 구조. 위에 보세요. 위에도 소관청이 조사해서 축변위 통지했죠. 얘들이 결정했죠. 똑같아요. 이의신청 제기는 누구한테? 지적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에 대한 의결은 또 누가 했어요? 또 축변위가 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지금 현재 돈 문제예요. 그래서 국가는 관여하기 싫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라? 니들끼리 알아 정해라 그 말입니다. 금액이 이제 정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청산금 납부해야죠. 자, 요 늘어난 값, 요 값은 이제 얼마 이내에 납부한다. 요 이제 6개월 이내 소관청에 납부합니다. 그럼 요거에 대한 요거 이제 자, 을에게 이제 얼마 이내에 지급한다? 여기가 6개월 내. 요거죠 이제 갑으로부터 받아서 을에게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된 거지. 납부 지급했고, 자 그럼 보세요. 납부 지급하면 다 끝났죠. 자, 그랬더니요. 돈이 이제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죠. 그게 차액 처리예요. 자, 돈 남으면 누구 거? 여기 이렇게요. 여기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에요. 부족할 때는 누가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자, 근데 주의하세요. 지금 지자체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지적 소관청 그럼 틀려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차액 처리는 자, 누구의 수입? 지방자치단체 수입이에요.
부족할 때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그래서 여기 똑같은 기간이지만 여기를 지적소관청 그러면 그거는 틀린 표현입니다. 처리했어요. 처리했죠? 사업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축척 변경 확정 공고 와야죠. 사업 끝.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절차가 만만치 않아요. 흐름 딱 잡으셔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자, 만약에요, 축척 변경을 시험을 내면, 자, 여기서 뭐 내면 제일 좋을까요? 보나마나 또 날짜 내겠지 뭐. 숫자 보셔야 돼. 이제 정리합니다. 잘라서, 자, 여기 보세요. 앞에는 축척 변경, 뒤에는 청산. 첫 번째, 축척 변경 시행 공고 기한은 얼마? 고기가 20일. 소유자의 경계점 표시물은 고기가 30일. 자, 요게 기준이에요. 기준 잡고 넘어서 청산금 공고 기한은 날짜가 줄어들어서 15일이에요. 또 이제 청산금의 납부고지 수선통지는 줄어들어서 20일. 통지가 왔고 청산금이 이제 기분 나빠. 그럼 이제 얼마 이내에 누구에게 이의제기한다. 1월 이내 지적소관청에 1개월 이내 1개월. 근데 요거에 대한 심의 의결은 얼마 이내에 누가 한다? 1개월 이내 축변이가 하고. 결정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청산금 납부해야죠. 얼마 이내? 6개월 이내. 지급해야죠? 얼마 이내? 6개월. 그래서 우리 시험은 대부분 요게 시험 나와요. 날짜가 이제. 이렇게 하세요. 20, 30, 15, 20. 밑에는 1월, 1월, 6월, 6월. 대신에 여기서 요거 잘 보시면 돼요. 자, 기준이 여기에요. 20, 30. 근데 청산은 날짜가 줄어들었어요. 15, 20.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조그만 땅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누가 오더니 축척평 한다고 뭐라 그래요. 그럼 내가 이제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 바빠 죽겠는데 뭐. 사인하고 알아서 하세요. 보냈어요, 그냥. 근데요, 몇 년 지났어요. 돈 줍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요, 가봐야 안 가봐요? 가본다니까. 그러니까 줄여도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기준이 여기야 이제. 20, 30 이렇게. 그럼 이제 청산은 줄어서 얼마? 줄어서 15, 20. 4개 나와야 돼요. 20, 30, 15, 20 됐고. 그럼 하나 더. 이제 축척 변경할 때 해당되는 지역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 3분의 6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3분의 2고. 또 하나 여기서 보세요. 여기 축변이 와 있죠. 이게 뭔가 하면요. 정식 명칭이 축척변경위원회예요. 이 위원회는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 모임이에요. 그래서 축변위 위원 중에는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축변위에는 소유자가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이렇게 하죠. 이렇게 외우세요. 이제 20, 30, 15, 20. 앞에는 3분의 2, 뒤에는 2분의 1. 대부분 여기가 이제 우리 시험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날짜. 이제 그래서 일단 책을 봐가지고는요, 흐름 조작하기 힘들어요. 이제 거기 책에 절차도 있으니까 129 절차도 가지고 흐름을 쭉 잡으시고, 앞에서 줄 준 거 볼게요. 자, 앞으로 가시죠. 자, 123. 123. 그 2번. 축척변경 절차와 있죠? 1번에 1번 체크하세요. 1번에 동그라미 1, 2, 3, 3개 묶어 놓으시고, 1번. 해당되는 지역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 3분의 2 이상 체크하고, 2번에 누구의 의결?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거치고, 또 하나 이제 관할 시도지사 승인받아라. 그 3개가 이제 거기에요. 사전적 절차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전적 절차. 자, 그 다음 가시죠. 그 다음 장. 이제 큰 3번 체크하세요. 축척변경 시행 공고. 큰 3번. 축척변경 시행 공고. 날짜는 얼마? 20일 이상 공고하고. 큰 3번. 축척변경 시행 공고. 3번 1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럼 4번 체크하세요. 이제 소유자 등의 경계 표시 의무. 자, 얼마 이내? 이제 30일 이내 하고. 그럼 4번은 줄만 그세요. 제목. 이제 그다음 축척변경 측량하고, 그 후에 이제 토지 표시 결정하고. 넘어가서 이제 6번. 지번별 조서 작성합니다. 지번별 조서. 이제 조서란 말이 서류 그 말이에요. 되고. 그다음 이제 7번은 제가 설명 안 했어요. 7번은 자, 줄 그세요.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치. 자, 뭔가 하면 이제 축척변경 사업하죠. 사업 끝나면은 도면 새로 그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 축적비용을 사업하는 동안에는 지적공부 정리를 신청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걸 그게 불러 지적공부 정리를 정지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자, 그다음 이제 8번 가시죠. 청산에서 일단 자, 거기 체크해야 돼요. 일단 거기 양가로 2번 청산금 산정이 있죠. 거기서 2번에 니은번 체크하세요. 2번에 니은번. 2번에 니은번. 자, 이 경우 자, 줄 보세요. 지적 소관청원 체크하고 지적 소관청원 시행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시행 공고일 그다음 자, 공미대출 지번별 재무상금을 미리 조사해서 축변위에 제출해야 한다. 자, 요게요. 그래서 산정할 때요. 자, 누가 조사한다고요? 소관청이 조사를 해서 축변위에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새로운 청산금은 결정은 누가 한다? 이제 아니지. 축변위가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서 거기 2번의 기업번 체크하세요. 자, 면적 증감에 대해서 청산을 하고자 하는 때는 축처 변경인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 재무상금을 정해야 한다. 그지? 새로운 청산금 산정은 누가 한다? 이제 축변위가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거죠. 소관청이 조사해서 통지해주면 이제 축변위가 의결해라 그 뜻입니다. 됐고. 그 다음 장. 자, 이제 3번 체크하세요. 이제 청산금 공고. 자, 날짜 얼마? 15일 이상 공고하고 15일 이상. 그럼 이제 4번에 1번. 소관청은 청산금을 결정 공고한 날로부터 얼마 이내 20일 내에 체크하고 소유자에게 납부고지 송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하세요. 청산금 납부고지 송통지 얼마 이내? 그게 20일 이내고. 그 다음 이제 양가로 5번 보세요. 청산금의 이의신청. 자, 이의가 있는 자는 얼마 이내 누구에게? 1개월 이내 지적 소관청이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심의 의결은 얼마 이내 누가? 이제 1개월 이내에 축변위가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금액이 이제 결정이 됐죠? 이제 그 위로 이제 올라가세요. 위로 올라서 4번에 동그라미 2번. 이제 자, 얼마 이내 납부하고 6개월 이내에 소관청에 납부하고. 소관청은 이제 얼마 이내 지급한다? 6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요거죠. 소관청이 이제 갑으로부터 받아서 을에게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됐고. 그럼 쭉 내려와서 이제 6번 청산금의 차액 처리. 자, 주의하세요. 이제 차액 처리. 사업 끝났어요. 돈 남으면 누구 거? 지자체의 수입이에요. 부족할 때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중요한 게 여기 지자체 나와 있잖아요. 여기를 지적 소관청 그러면 틀립니다. 우선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자체 얘들은 지금 사업하고 있죠. 반드시 돈을 남겨야 돼, 부족하게 해야 돼. 그거 알고 있어요. 이제 좀 이따 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 9번 축적평균 확정 공고. 거기서 이제 동그라미 1번 별표, 동그라미 1번. 자, 청산금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적평균 확정 공고해야 한다. 그러면 보세요. 축적평균 확정 공고를 언제 하는 거예요? 돈 다 주고 받았을 때. 여기요. 청산금 납부 지급했죠. 그래서 돈 다 주고 받으면 사업 끝난 거예요. 바로 이어서 이제 확정 공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이 30회 정답 지문이었어요. 이렇게 하세요. 축처 변경의 확정 공고 시기는 언제? 확정 시기는 언제? 글쎄요. 청산금 납부 지급한 때 이렇게 해서 그것도 이제 정답으로 뜰 수 있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제 보시고 자, 옆에 또 하나. 자, 127에서 그 끝에 3번 보실래요? 끝에 부분 3번. 밑에 부분 있어요. 축처 변경 위원회. 자, 이제 1번 체크하세요. 자, 1번에 양글 1번. 축처 변경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 소관청에 축처 변경 위원회를 둔다. 그럼 이제 축처 변경 위원회 어디에 둔다? 지적 소관청에 그 말이죠. 제일 끝에. 이렇게 양가로 1번. 그 다음 이제 자, 인원 체크하세요. 인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 그럼 동그라미 2번 별표. 위원회 얼마 이상이 소유자여야 한다? 2분의 1 이상. 그래서 그것도 시험에 한 3번 떴어요. 이렇게 이제 과거에. 자, 그 뒤에 가서 하나. 양가로 4번 보실래요? 양가로 4번 유연장. 자, 유연장은 유연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뭔가면요. 대부분 국가기관은요, 위원장은요, 위원끼리 서로 알아서 뽑아요. 자기네끼리. 그 축변위원장은 왜 지명해요? 자, 보세요. 축변위가 파워가 세요. 여기 청상금 산정할 때 누가 했어요? 축변위 의결이죠. 청상금의 이의청하문 의결도 축변이죠. 축변위가 파워가 세요. 얘들이 말 안 들으면 돈 남아 안 남아? 안 남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소관청이 지명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문장이요. 시험 내면 참 좋은 질문인데 저희 한 번도 못 나왔어요. 못 내. 시험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보시고 한 책감 되고. 그다음 이제 밑에 2번 책가 하세요. 축변이 기능. 기능이 딱 4가지예요. 자, 첫 번째, 축척 변경 시행 계획의 가능성이다.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지번별 재부담 결정. 여기죠 이제. 청상금 산정할 때 여기도 이제 축변의 의결이고. 또 있죠. 이제 청상금에서 이제 이의청 제기하면 의결도 누가 한다? 여기도 축변이 하는 거고. 3번이고. 4번. 그 밖에 지적 소관청이 회의 붙이는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이렇게 묶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 4개도 뭔가 하면 4가지간 시험 내기가 참 좋아요. 그것도 이제 가끔씩 이제 시험 나온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고 일단 이렇게 하세요. 이제 축적 평형은 매년 나오는 파트예요. 대신에 날짜 보셔야지. 날짜. 자, 흐름 잡아야 되고. 짚어 보세요. 첫 번째. 축척 변경 시행 공고기한은 얼마? 20일. 그다음 소유자의 경계점 표시문은 30일. 그다음 청상금 공고기한은 줄어들어서 15일. 청상금의 납부고지 소통지는 20일. 4개 나와야 돼요. 20, 30, 15, 20. 됐고. 그럼 이제 청상금이 기분 나빠. 그러면 얼마 이내에 누구에게 이의제기한다. 1월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요거에 대한 심의 의결은 얼마 이내에 누가? 1월 이내에 축변이 가고. 금액이 정해졌죠? 그럼 이제 청상금 납부한다. 얼마 이내? 여기가 6개월. 지급도 6개월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축적 변경할 때 해당 지역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 여기 있잖아. 3분의 2 이렇게 있고. 자, 또 축변위에는 소유자가 얼마 이상? 2분의 1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세요 이제. 그래서 20, 30, 15, 20 앞에는 3분의 2, 2분의 1 이렇게 이제.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날짜가 이제 시원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추변 하나 끝났어요. 되게 복잡한 구조였고요. 자, 그다음 그 뒤로 가서 이제 토지 이동 신청권자. 자, 130페이지. 이렇게 할게요. 지금까지 본 게 우리의 토지동 사유죠. 그럼 이제 보세요. 토지동이 딱 발생하면 이제 토지동 신청은 누가 한다? 신청 나와야 돼. 그죠? 신청인데 이렇게 하세요. 이 신청을 이제 3개로 잘라요. 자, 이런 구조입니다. 원칙, 대위, 특례가 있습니다. 이제 제목 나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원칙, 대위, 특례 나왔고. 자, 그럼 보세요. 토지동 신청은 원칙은 누가 해요?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안 하면 이제 다른 사람이 대위 신청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요 대위란 말은 무슨 뜻? 요 이제 대신하여 그 말이에요. 대신하여. 타이틀 이렇게 4개 있습니다. 이제 좀 이따 볼게요. 보고. 또 하나가 이제 신청 특례예요. 특례다. 이 특례는 딱 2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구조를 좀 잡으셔야 돼. 자, 이제 하나씩 들어보세요. 첫 번째. 그 책에서 1번 체크하세요. 자, 신청권자. 자, 원칙은 누가 한다? 원칙은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원칙이고, 소유자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이제 대위 신청해야죠. 요 대위란 말은 대신하여 그 말이에요. 타이틀이 4가지예요. 그 4개 줄 그셔야 돼. 타이틀. 첫 번째. 자, 사업 시행자의 대위 신청 체크하고. 사업 시행자. 첫 번째입니다. 근데 우리 옆에 지목와 있죠? 자, 지목 보세요. 자, 지목. 자,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수도용지 등. 자, 그러면 이런 토지는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누구예요? 국가나 지자체겠죠? 묶어서 이제 공공용 지목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공용 지목인 경우에는 이제 자, 원칙은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죠. 누가 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가 대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첫까지 이제 사업 시행자의 대위 신청 하면 되고. 그 옆에 페이지 131페이지 꼭대기. 자, 제일 꼭대기 체크하고 이제 그다음 두 번째는 행정기관의 장 또 이제 지자체 장 그래요.
뭔가 하면 요건 이제 주로 국가나 지자체 소유일 때는 요때 이제 행정기관의 장, 그 이제 지자체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 체크하고 뭐 제목. 그럼 세 번째는 공동주택의 관리. 자, 공동주택 뭐 있죠? 아파트. 뭔가 하면요, 아파트 부지에 면적의 변화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때 이제 원칙은 아파트 소유자가 해야죠. 누가? 이제 관리인이 대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관리인. 포인트죠. 또 하나가 이제 채권자의 대위 신청. 자, 이제 체크했으니까 고개 드시고 여기 보세요. 대위 신청은 이렇게 타이틀이 4가지예요. 또 4가지란 말은 시험 내기가 참 좋다 그 말이죠. 자, 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시험 기출 문제. 자, 토지이동의 대위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1, 2, 3, 4, 5번. 점유자. 그 기출 문제예요. 또 나왔어요. 5번. 지상권자. 지상권자 없죠? 없어요. 자, 또 이제 어려운 문제. 자, 12회 기출 문제. 12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해외 여행 중자의 장남. 이게 시험 나왔어요. 해외 여행 중자의 장남. 뭔가 하면 아버지가 해야죠. 해외 여행 중이에요. 아들이 대신 왔어요. 그럼 그거는 대위, 대리. 대리죠. 그럼 대리인 행위는 그거는 본인 행위, 대리인 행위. 아니지. 그건 본인 행위야. 그건 직접이야, 직접. 시험 그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타이틀 아셔야 돼. 그리고 최근에 이제 25회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대위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쭉 쓰고. 자, 3번에 딱 적어놨어. 3번에 공용 주차장 관리인. 관리인인데 왜 안 돼? 관리인은 어디만? 공동주택만이야. 시험에 그렇게 나왔어요. 공용 주차장 그러고 나왔어. X야 이렇게. 그래서 타이틀 4개 꼭 아셔야 돼. 다시 첫 번째. 자, 사업 시행자 보시고 여기 하세요. 여기는 어떤 지목인데? 공공용 지목인데. 자, 지목 나왔어요.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학교, 철도, 수도. 이런 토지는 소유자가 누구? 구가 제시하니까 이제 그래서 공공용 지목이 때는요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 이렇게고. 세 번째가 이제 공동주택의 관리. 마지막에 채권자. 그래서 타이틀 4개 꼭 아셔야 돼. 이것도 이제 자주 떠요. 됐고. 그래서 그 4개 체크하고요. 오늘 이제 3번 보실래요? 이제 3번. 자, 체크하세요. 도시개발 사업화 있죠. 체크하고 거기 신청 특례라고 돼 있어요. 특례. 자, 특례인데 특례의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칠판 한번 보시면 자, 여기가요 판교 신도시예요. 자, 최근에 이제 판교 신도시 새로 지었죠. 근데 문제는 판교 신도시를 짓는데 토지를 사용했어요. 토지를 약 2만 필지. 2만 필지. 그럼 소유자가 몇 명쯤 나와요? 1필지 하나씩이면 2만 명. 그럼 봐요. 판교 신도시를 짓는데 용인시청 앞에 2만 명이 줄을 쫙 섰어. 2만 명이 서류를 들고. 그럼 놀래야 돼. 자, 보세요. 2만 명이 섰어. 2만 명인데 이 서류를 다 받을 수 있어요? 또는 보세요. 2만 명 모아놓으면 뭐해? 모아놓으면 막 데모할 거 아니에요. 야, 나네 부상 많이 하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규모 사업은 소유자는 오면 돼야 한대. 그렇죠? 소유자는 얼씬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신청한다? 이건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딱 2단어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특례는 첫 번째 어떤 경우? 자, 도시화 사업인데 이렇게 하시면 돼. 대규모 사업 그러시면 돼. 한 개 더 예를 들까요? 세종시 있죠. 세종시는 토지를 몇 필지 사용했을까요? 거진 10만 필지예요. 그럼 소유자가 몇 명? 10만 명이라고. 오면 돼야 안 돼. 오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거 묶어줘야죠. 대규모 사업할 때요. 그러면 대규모 사업할 때는 토지동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가 신청합니다. 근데 이거 어때요? 대규모 사업할 때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한다. 그럼 어때요? 그럼 틀린 말이에요. 소유자는 얼씬도 못하기 때문에. 여기 대위 신청 나면 틀립니다. 여기 언제나 사업 시행자의 신청 그래야 돼. 신청.
신청이고. 한 번 더.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도시계획 사업할 때는 누가 신청하라고요? 사업 시행자가.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요, 얘가 신청을 안 해요. 그러면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동을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얘들 어떻게 해? 시행자 안 하는데. 그때는 요 소유자가요, 시행자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신청하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을 하면 요 시행자 이제 요청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 문장도 한번 뜰 수 있어요. 이제 자르세요. 3개 잘라야 돼. 원칙, 대위, 특례. 자, 책 한번 다시 보고 설명할게요. 일단 책 보세요. 자, 130페이지. 자, 제 4절 신청권자 1번. 자, 원칙은 누가 한다? 원칙은 소유자예요. 원칙은 1번은. 2번 신청자 대위라고 되어 있죠? 대위 신청. 자, 요 대위란 말은 이제 대신하여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타이틀 4개 체크하세요. 1번은 사업 시행자. 자, 다시. 여기 사업 시행자는 어떤 경우에 대위 신청한다? 여기 이제 공공용 지목인 때, 공공사업일 때, 이때는 대위예요. 왜냐하면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이런 게 막 대규모 토지예요? 그러지는 않아요. 여기 이제 사업 시행자의 대위 신청이야. 공공사업일 때는 이렇게 되고. 그럼 두 번째가 이제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 세 번째 공동주택의 관리인. 마지막에 채권자. 타이틀 4개 딱 묶어놓으시면 돼요. 3번 보세요. 신청 특례. 자, 의 줄 긋게요. 자,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 그 밖에 관계업령에 의한, 자, 줄 그세요. 토지개발 사업, 그 말 포인트예요. 사업동을 위하여 토지동이 있는 경우, 자, 누가? 사업 시행자가 어디다가? 지적 소관청에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제 함정파면 2개 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 특례 조항은 대규모 사업이죠.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가. 누구에게? 지적 소관청에. 그것도 시험 나왔어요. 최근에 시도지사에게 이렇게 시험 나왔어요. 그거 체크해야 돼. 지적 소관청에. 밑에 보시면 대상 토지가 13개 있습니다. 13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고 묶어놓고 뭐다? 묶어놓고 대규모 사업 그러시면 돼. 다 묶어놓고 대규모 사업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체크하시고 그 다음 뒤에 3번 다음 페이지 3번 체크하시면 신청권자 이제 사업 시행자가 되어 있죠. 체크하시면 되고 그 뒷페이지 3번에 신청권자 1번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 4번 보세요. 4번. 자, 도시계획 사업이죠. 시행자는 자 체크하세요. 며칠 내에 소관청에 신고한다? 15일 내에 하나 체크하고 15일 내 이렇게 이제. 우리 시험 특징은 뭔가 하면 날짜가 되게 잘 나와요. 이렇게 이제 15일 내에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 그럼 양가로 2번 별표? 4번에 양가로 2번. 자, 토지개발 사업에 따라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 신고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원하는 경우 그때 줄 그세요.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 동그라미. 자, 요게요. 그래서 대규모 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가. 신청 안 하면 소유자는 시행자에게 요청해라 그 말입니다. 이제 요청을 하면 시행자 이제 요청에 응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 보시고 이제 요것도 한번 조만간에 정답으로 뜰 수 있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구조 파악하세요. 원칙, 대위, 특례 이렇게 이제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고 그 외에는 아직 보실 거 없습니다. 됐고. 여기까지가 이제 자, 우리가 하던 그 토지동 파트였어요. 자, 이렇게 하세요. 다시. 이제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토지동 사유 제일 처음에 지목 변경하고 해면수 맞서 나왔죠. 2개 나왔고. 그 뒤에 그거 나왔어요. 축적 변경. 축적 변경은 이제 날짜 파트 보시면 되고. 날짜. 요거 나왔어요. 이제 토지동 신청권자. 요 파트는 보통 시험에 한 3년에 한 번꼴로 나와요. 자르세요. 원칙, 대위, 특례 자르면 되고. 이제 그 뒤에 가서 자, 134 타이틀 제5절 지적 공부의 정리 등 돼 있죠. 여기가 이제 우리 지적공부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근데 요 파트가 보통 한 2개씩 나와요. 여기는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그 후에 이제 보겠습니다.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